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서울 48개 선거구 중에서 14곳을 대상으로 서울 총선 판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광진을입니다. 이곳은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2.5%포인트, 불과 2,600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한 곳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는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의 3차례 여론조사에서 2번은 오차 범위 내에서 밀리고 있고, 한 번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 11%포인트 차이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6070 지지율은 각각 59%, 53%, 52%로 나타나서 오신환 후보에게는 힘겨운 추격이 되고 있습니다. 경합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번 금천입니다. 이 지역은 4.15 총선에서 무려 14.2%포인트, 18,500표 차이로 크게 밀렸던 곳입니다. 한 차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강성만 후보는 32%, 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56%를 기록해서 무려 24%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밖으로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6070 지지율은 겨우 50%에 불과해서 현재 금천구는 역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서울에서 좌파 성향이 가장 험한 지역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번 도봉을입니다. 4.15 총선에서 7.4%포인트, 7,200표 차이로 열세를 보인 지역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4%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밀렸던 곳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선동 후보는 41%, 민주당 오기영 후보는 47%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6070 지지율 57%를 기록해서 막판에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경합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4번 동대문을입니다. 4.15 총선에서 10.7%포인트, 11,000표 차이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1%포인트 앞선 곳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는 40%, 민주당 장경태 후보에게 5%포인트 차이로 뒤지고 있습니다. 박빙의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6070 지지율에서 58%로 이 지역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번 동작갑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12.4%포인트, 15,700표 차이로 패한 지역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2%포인트 앞선 지역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45.5%, 민주당 김병기 후보에게 약 7%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조사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6070 지지율에서도 54%를 기록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6번 동작을입니다. 4.15 총선에서 7.1%포인트, 8,400표 차이로 열세를 보인 지역입니다. 최근 3차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민주당 유삼영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2030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 6070 지지율에서도 60%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안정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우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번 마포갑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13%포인트 12,200표 차이로 밀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는 마포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2.4%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한 차례 조사 결과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42%, 민주당 이지은 후보가 44%로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6070 세대에서 무려 69%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조정훈 후보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8번 마포을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7.0%포인트 22,000여 표 차이로 크게 밀렸던 지역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가 출전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여론조사가 7번이나 실시하는 것이 매우 수상합니다. 여기서 6070 지지율이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명확하게 열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번 서대문을입니다.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23.6%포인트 22,500여 표 차이로 크게 밀렸던 곳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0.9%포인트 차이로 열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진 전 장관은 민주당 김영호 후보에게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6070 지지율도 51%, 53%를 기록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0번 영등포갑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적한 김영주 후보가 출마하고 있는데요. 3번의 조사 중에서 2번은 오차 범위 내에서 뒤처진 결과를 보였고 최근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는 35대 50으로 무려 15%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70 지지율이 60% 초반대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역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경합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1번 영등포을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5.9%포인트 5,500표 차이로 아쉽게 패한 지역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민주당 김민석 후보에게 딱 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6070 지지율은 55%를 기록하고 있어서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경합 우세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12번 용산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강북에서 승리를 거둔 유일한 지역입니다.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38%, 민주당 김태웅 후보는 42%를 보여서 권영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밀리고는 있지만 60대의 6070 지지율은 58%를 기록하고 있어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3번 종로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 최재형 후보가 출마하고 있는데요. 노무현의 사위 곽상원 후보와 대결하고 있는데 크게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6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번은 40대 40으로 동률을 이루었고 나머지 5번은 모두 열세를 기록한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KBS가 의뢰하고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18%포인트 차이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6070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조사가 2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추격이 버거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열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14번 중구 성동갑입니다.
이 지역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격전지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13.3%포인트, 17,300표 차이로 패배한 지역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성동구에서 9.9%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9번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중에서 1번은 동률을 이루었고 나머지 8번에서 모두 열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되었던 KBS가 의뢰한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28대 45,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도 34대 43으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리서치와 넥스트 리서치 결과는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난 수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61%, 토마토 조사에서는 64%의 6070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것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급격히 불리해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합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48개 선거구 중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된 곳은 14곳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서울 총선 판세를 분석해 볼 때 동작을, 동작갑, 마포갑, 영등포을 등 4곳에서는 우리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을과 용산은 경합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4승 2무 8패를 기록해서 승률 3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이나 송파, 강동이 제외된 결과입니다. 실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6070 지지율이 60%를 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승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6070 세대의 결집이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리서치, 넥스트 리서치, 리서치뷰, 메타보이스 등 최근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4개 업체가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과 상당히 격차가 나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전국적인 격전지마다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해서 총선 여론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표하는 결과가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서 이번 총선 여론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는 세력이 여론조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수덕덕명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